진행해도 돼요? 네. 등기법 들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시죠. 등기의 유효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대지 지번의 표시가 다소 다를지라도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및 인근에 유사한 건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그 등기가 해당 건물을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유효한 등기로 보고 있다. 그렇죠. 예, 대법원 판례고 등기 선례인데요. 표제부에 기록되는 건물의 표시사항이 다소 잘못 기록됐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유사성,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표제부 등기로서의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제부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그 건물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즉 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다소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표제부 등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2번. 각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의 착오로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된 경우 그 등기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이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그 불일치 부분을 고치는 등기가 변경이나 경정 등기죠. 이때 원시적 일부 불일치일 때는 경정 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일 때는 변경 등기를 통해서 해결하죠. 그런데 이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일부만 고치는 등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동일성을 상실해버리면 이건 일부 불일치가 아니라 전부 불일치로 봐야 돼서 말소한 다음에 새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명의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을 했더니 엉뚱한 사람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권리의 주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고 이때는 을명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에 간명의 전세권 등기를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3번. 동일인 명의의 이중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선 등기 기록과 후 등기 기록 모두의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이중 보존 등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중 보존 등기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여기 2층짜리 건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2층짜리 건물이. 그런데 먼저 등기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가 등기를 신청해서 또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를 이중보존등기 또는 이중등기 또는 중복등기라고 하는데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상 하나는 효력을 상실시켜야 되겠죠. 이때 여기 표제부에 1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 2층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선 등기기록은 무조건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 그리고 후 등기기록이 유효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2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1층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2층짜리 건물이니까 요게 유효, 요게 무효가 될 겁니다. 이를 표제부의 이중등기라고 하는데 표제부 이중등기는 그 부동산의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유효,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선 등기 기록이 만들어졌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 그리고 후 등기 기록이 만들어졌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에는 여기 2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2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표제부 등기의 이중 등기는 아니죠. 여기는 갑구에 1번 소유권 보존 갑.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존 갑. 그리고 여기는 1번 저당권 설정 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게 무조건 유효. 이건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선 등기 기록은 무조건 유효, 후 등기 기록은 무조건 무효예요. 세 번째, 표제부가 만들어질 테고 갑부가 만들어질 테고 을구도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표제부가 또 만들어졌고 갑부가 만들어지고 을구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표제부는 전부 다 2층으로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는 표지부 등기, 이중 등기는 아니죠. 갑부에는 1번 소유권 보존 갑, 을구에는 1번 전세권 설정 을, 후 등기 기록의 갑구에는 소유권 보존 A, 여기는 저당권 설정 B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게 유효고 이게 무효지만 이게 당연무효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효가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는 뭐냐? 두 번째의 경우에는 보존등기 명인이 동일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 등기 기록 무조건 유효, 후 등기 기록 무조건 무효도 상관이 없어요. 을은 이쪽으로 옮기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선 등기 기록 무조건 유효, 후 등기 기록 무조건 무효입니다. 언제?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인일 때. 그런데 여기서는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입니다. 따라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상 두 번째 보존 등기 신청은 각하됨이 원칙이니까 유효, 무효로 보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것이 선 등기 기록이 당연히 무효라고 한다면 후 등기 기록을 유효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달라지는데 보존 등기 명인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문을 보시면 동일인 명의 이중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그때는 선 등기 기록 유효, 후 등기 기록 무조건 무효니까 등기의 권리 추정력도 당연히 선 등기 기록에만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겠죠. 이건 다 무효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멸실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이게 뭐죠? 무효 등기의 유형. 무효 등기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권리 등기의 무효 등기의 유형은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유형이 허용이 됩니다. 다만 표제부 등기 유형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죠. 그런데 멸실 건물의 보존 등기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표제부 등기의 유형을 얘기해요. 표제부 등기의 유형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갑이 신청한 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하여 등기간의 착오로 임차권 등기가 실행된 경우, 이것도 지상권과 임차권은 전혀 다른 종류죠. 따라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는 없고 이때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 17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1번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건물의 번호가 기록이 되느냐. 뭐 맨날 그렸던 그림인데요. (101호) (202호) (303호) 자이 아파트 1001동 건물, 그리고 요건 대지가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부는 먼저 1001동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그 다음에 101호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갑구 을구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102호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갑구 을구가 존재할 겁니다. 쭉 가서 303호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갑구 을구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중간에 103호부터 302호까지도 있겠죠.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라고 했죠. 이때 이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고
표제부는 일반 건물 등기부와 달리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했죠.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한동 건물의 표시, 천일동 표시. 여기는 요게 들어간다고 했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여기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여기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여기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이 하단부에 기록되는 등기를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천일동 건물의 표시니까, 한동 건물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기록이 될 테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명칭과 번호도 있죠. 따라서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 종류, 구조, 면적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이것도 건물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기록이 되죠. 문제는 천일동의 소재와 지번은 303호의 소재와 지번이 일치가 되죠. 천일동의 소재 지번과 303호의 소재 지번은 일치가 되니까 여기에 소재 지번을 기록하지만 이 전유 부분에는 소재 지번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또한 천일동의 건물의 명칭과 303호의 건물의 명칭은 일치하죠. 자이 아파트. 따라서 여기에 건물의 명칭이 기록이 되니까 여기에는 건물의 명칭을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이 되고, 요 하단부에 기록하는 등기를 뭐라 불렀죠?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등기관은 대지권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토지등기부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전유 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건물의 번호가 기록이 되느냐. 여기는 건물의 번호가 천일동이고 여기는 101호, 102호, 303호 이렇게 건물의 번호가 이것과는 다르죠. 따라서 건물의 번호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2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 부분 등기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래서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될 테고, 3번 한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여기는 소재 지번을 기록하지만 여기는 소재 지번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한동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은 기록이 되죠. 4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렇죠. 5번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한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죠. 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취지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해당 구의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1, 2, 3, 4번은 구분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이고 5번은 토지등기부의 해당 구에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18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가 있죠. 예전에 등기필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등기필증 제도가 수행했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수증으로서의 기능, 두 번째는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는데 이제 등기필증 제도는 폐지가 됐고 이 두 개의 기능은 다른 제도가 대신하죠. 이거는 뭐가 대신합니까? 등기완료 통지. 신청인에게 영수증으로서 등기완료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능은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까?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까? 세 번째,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인이 기록이 될까? 네 번째,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 명인은 같은 사람일까?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새로운 등기 명인에게 통지해 준다고 했죠. 이게 등기필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 명인이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는다고 했죠.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도 않고 통지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인 경우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두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세 번째,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조 등기. 네 번째, 관공서 촉탁 등기. 이것과 이거는 좀 다르다고 했죠. 관공서 촉탁의 등기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 승소한 등기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신청인은 누구죠? 등기 신청인은 등기무자죠. 등기부에 새롭게 기록되는 자는 누구죠? 등기 관리자죠. 다른 사람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 신청인은 뭐죠? 채권자.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는 누구죠? 채무자. 다른 사람이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 경우에는 신청인 자체가 없죠. 그리고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는 누구죠?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 관공서 촉탁 등기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관공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기에 등기명이 되는 자는 관공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으니까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했죠. 이게 뭐죠? 등기완료 통지.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 등기완료 통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신청인에게도 등기완료 통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등기완료 통지는 영수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주는 등기완료 통지와,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서 등기필 정보로 통지되지 아니할 때 대신해주는 등기필 정보 대신 사용하는 등기완료 통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청인은 당연히 이거죠. 등기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이때는 등기완료 통지, 영수증 신청이 없으니까 안 될 테고, 이때는요 등기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등기필 정보 작성 대신 등기완료 통지.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18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완료 통지를 하여할 필요가 없는 자는 1번,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 변경 등기. 여기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는 필요가 없죠.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니까. 또한 이 등기완료 통지는 거기 보시면 주소 변경 등기니까, 여기 보시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 대신해주는 등기완료 통지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기완료 통지도 나가지 않고 이 등기완료 통지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테고요. 2번,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등기 명의인, 여기서는 신청인이 없으니까 이 등기완료 통지는 나가지 않겠죠. 하지만 이 등기완료 통지가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은 등기완료 통지가 나갈 테고요. 3번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등기완료 통지가 나가죠. 관공서 등기완료 통지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4번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 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등기 의무자도 등기완료 통지를 받고요. 등기 권리자도 등기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등기 의무자는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를 받고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 대신 등기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5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의무자. 이것도 유념하셔야 되는데 이건 따로 좀 외워두셔야 돼요. 등기필 정보는 한 번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멸실되었을 때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시켜야 된다고 했죠. 다른 방법은 3가지. 첫 번째,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두 번째,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세 번째,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등기필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가능하죠. 이때 등기의무자 본인에게 너의 이름의 등기가 다른 자에게 넘어갔더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등기완료 통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5번의 등기완료 통지는 별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그 다음에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도 등기의무자 본인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해준다는 거, 이거 따로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 등록을 해야지만 전자신청,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회원 등록은 자연인일 때는 사용자 등록이라는 용어를 쓰고 법인일 때는 전자이용 등록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자연인도 둘로 나눠지죠.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은 사용자 등록만 갖추면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 플러스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까지 해야지만 전자신청이 가능하게 돼요. 법인은 전자이용 등록이라는 걸 해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돼야지만 전자신청이 가능한데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이용 등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고 방문신청만 가능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 등기의 전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자신청의 대리만큼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번부터 보시면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다. 맞겠죠? 외국인도 사용자 등록과 국내 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갖추게 되면 전자신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1번 질문 맞았고 2번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하여야 전자신청할 수가 있다. 그렇죠.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 플러스 국내 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갖춰야 됩니다. 국내 거소 신고는 제외동포법, 그러니까 제외동포들에 해당되는 건데 제외동포법에 따른 국내 거소 신고와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되면 동포들은 전자신청이 가능하죠. 또한 순수 외국인들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까지 갖추게 되면 전자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고 3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전자이용 등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증명서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는 없고 방문 신청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자 대리인에 한정된다. 맞겠죠? 그래서 방문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의 자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방문 신청은 대리인의 자격의 제한이 없지만
이 전자신청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무권리제의 처분행위, 부동산 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아무나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는 없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나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자격증을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맞는 짐이 되겠죠. 5번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정보 및 사용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된다. 사용자 인증이란 건 뭐냐면 회원임을 인증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회원임을.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한 회원임을 인증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인에게 부여된 사용자 번호를 입력하고 그리고 그게 같은 사용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람이 정확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정보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입력해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지만 즉 회원임을 인증받아야지만 전자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될 테고요. 20번 다음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29조 제2호를 물어보는 것이죠. 등기시정 사건 자체가 등기할 수 없는 것을 찾는 것이죠. 1. 기업번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지 않죠.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익적 권리의 등기는 허용이 되죠. 다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적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함이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지문은 각하가 돼야 될 겁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죠. 2번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가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3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첫 번째,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일 것. 세 번째, 본등기가 가능할 것.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한데요. 두 번째 요건,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또는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이걸 한 단어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디귿번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한가. 가처분 등기는 앞에 처분금지라는 용어가 생략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취득입니다. 취득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죠.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등기 권리를 채무자가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이죠. 따라서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허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귿은 일단은 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번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는 본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신청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리을은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미음번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허용이 되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라서 공유자 전원의 이름이 등기부에 나타나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다만 공유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은 가능하다고 했죠. 이것과 유사한 게 상속 등기죠. 상속인 1인은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지만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은 허용이 된다고 했죠. 또한 포괄유증, 상속과 유사한 포괄유증의 경우는 좀 다른데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상속 등기와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튼 여기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보조 등기는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비읍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상속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 신청. 합의 지분 자체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할 수가 없다고 했죠. 다만 합의명인 변경 등기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응 농경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가 허용이 되네요. 우리 헌법에서는 소작제를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작제와 가장 유사한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우리 민법에서 금지한다고 했죠.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농지에 대한 지상권, 농지에 대한 저당권은 소작제와 관련이 없죠. 따라서 농지에 대한 지상권, 저당권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응은 사건 자체가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네요. 그 다음에 지읒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토지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등기 가능한가?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지겠죠. 따라서 이것도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리을, 그 다음에 이응 두 가지만 등기할 수가 있고 나머지 7개는 등기가 허용되지 않죠. 정답은 4번. 21번 다음 중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하필 등기를 위해서는 먼저 지적공부상 합병 처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에 하필된 등기 기록은 폐쇄한다. 그렇죠. 등기부상 하필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 표시사항은 지적공부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하필 등기 이전에 지적공부상 합병 처분이 먼저 돼야지만 하필 등기가 가능합니다. 지적공부상 합병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하필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건 지적공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 합병이 먼저 된 다음에 등기법상 하필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때 하필된 등기 기록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죠. 폐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하필의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공통점은 뭐죠? 이건 먼저 소유권. 소유권이 있을 때 하필 등기가 허용되는데 다만 소유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등기. 이건 좀 뭐죠? 용익적 권리. 용익적 권리는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필하는데 아무런 제한도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짐이 될 테고 3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불리한 입장에 있는 지상권 변경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지상권자이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늘어났다면 지상권자는 더 긴 시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가 있죠. 따라서 지상권자가 등기 권리자,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4번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언제나 부기등기. 그렇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니까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부기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다면 순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주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합산한다고 했죠. 따라서 합해서 다시 등기하니까 기존의 등기사항은 말소하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다면 변경 전은 이해관계인보다 선순위, 변경 후는 이해관계인보다 후순위가 되니까 이때 선순위의 등기 기록은 말소해서는 안 되죠. 여러 번 강조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은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는 부기등기, 변경등기를 부기등기에 의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은 말소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을 때는 그때는 주등기, 변경 전의 등기사항은 말소하지 아니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합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죠. 합필 등기의 특례 규정. 뭐 여러 번 봤던 건데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은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여기는 30제곱미터. 여기는 70제곱미터. 100번지 토지는 값소유. 101번지 토지도 값소유. 갑이 자신의 두 필지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에게 합병을 신청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적소관청은 합병 처분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지적공부상 합병이 됐다고 해서 한 필지가 완성되는 건 아니죠. 합필 등기까지 돼야지만 한 필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30제곱미터. 여기는 70제곱미터. 그 다음에 여기는 값소유. 그래서 합필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만 한 필지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지적공부상 합병 처분이 된 시점과 등기법상 합필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시간적인 갭이 존재해요. 따라서 중간에 100번지, 101번지, 30제곱미터, 70제곱미터, 여기는 값소유, 여기는 값소유인데 갑이 101번지 토지를 을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필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 사이에는 소유자가 달라져 버려요. 이때는 합필 등기가 가능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필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필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이를 합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의 요건은 뭐냐면 첫 번째,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에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A에게 합필 등기를 통해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르죠.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제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다시요.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것. 이때는 예외적으로 합필 등기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필 등기를 하냐면 이 토지를 지분으로 바꿉니다. 지분으로. 따라서 갑과 을은 공유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갑이 소유하는 부분이죠. 전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지분이 얼마일까요? 10분의 3. 여기는요 10분의 7. 그래서 갑은 10분의 3, 을은 10분의 7. 이렇게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갑과 을은 확인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도 첨부한다고 했죠. 이때는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다시요.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것. 이때는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해당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들은 하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 다음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는 채권의 채무자, 채권의 변제기, 이자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라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이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순위 보전의 가등기, 두 번째 담보 가등기.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상 똑같아요. 외형상. 따라서 여기에 순위 보전의 가등기에 채권의 채무자, 채권의 변제기, 이자 등을 기록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생긴 게 똑같아서. 그래서 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도 채권의 채무자, 채권 변제기, 이자 등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좀 기억해 두시죠. 순위 보전의 가등기와 생긴 게 똑같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환매 특약 등기나 신탁 등기도 가등기가 가능하다. 아까 보신 바대로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환매 특약에 의해서 환매권이 발생하는데 이 환매권은 청구권 자체가 아니라 형성권이죠. 그래서 이 환매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이는 형성권이에요. 즉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기 때문에 환매권은 가등기가 활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매특약도 당연히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탁 등기는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하면서 신탁의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신탁 등기의 가등기는 가능하다. 이건 맞지만 환매 등기의 가등기는 불가능하다는 거. 이게 틀렸죠. 환매 특약 등기는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유언자가 생전 중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으나 왜 할 수 없죠? 생전 중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전 중에는 미확정 청구권이죠. 미확정 청구권은 가등기가 활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철회가 안 되니까 그때는 확정이 되죠. 따라서 사망 후에는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가등기는 증여자의 생전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이 사인 증여는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인데 유언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전 중이건 사망 후건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처음부터 확정된 청구권이죠. 따라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요. 4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는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요거는 맞는 질문이 될 텐데 가등기 하나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또 하나는 처분금지의 가처분 결정. 그럼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의미가 다르죠.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 이거는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결정.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부동산 등기법 89조에 규정된 등기법상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은 민사집행법상의 제도예요. 민사집행법상의 제도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해서 이 단독 신청을 통해서 등기부에는 가등기로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기부에는 가등기라고 기록이 되고요. 이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법원은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죠.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서를 가지고 이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결정이 되면 법원은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죠. 그래서 이건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고 이건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불복의 방법은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를 통해서 불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원칙은 가등기도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되죠. 다만 예외가 존재하는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되는 경우가 폭넓게 인정이 되죠. 뭐가 있습니까? 가등기 명의는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이 있다면 그 승낙서를 가지고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이 있을 때는 그 승낙서를 가지고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바로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예요. 그런데 이때 가처분 등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가처분 취소를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법원이 가처분 취소를 결정하게 되면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불복의 방법은 뭐가 되는 겁니까? 민사집행법상의 이의 제도를 가지고 결국은 법원의 촉탁을 통해서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 이 방법을 가지고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는 겁니다. 민사집행법상의 이 방법을 통해서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취소를 결정하고, 취소가 결정이 되면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이를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 민사집행법상의 이의방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상의 전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는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맞겠죠? 5번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 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기초로 한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 제한 물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죠.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순위는 가등기와 같은 순위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먼저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통해서 병에게 등기를 해준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죠. 따라서 병명의 이 등기는 어떻게 함이 원칙이죠? 직권으로 말소함이 원칙입니다. 무권리지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 말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권 말소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 병이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나타나니까 더 이상 이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정이 나타났으니까. 이건 더 이상 직권 말소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가등기에 하여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 후에 종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한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새로운 제한물권 등기가 실행이 됐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요 병명의 등기는 이해관계인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운 지문인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될 테고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